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년간의 재건축 재개발 전문 지식으로 강의해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공사계약서 작성 및 변경 15번째 시간인데요. 4강자로 53강이 되겠습니다. 공사 자재를 검사하는 것, 그 다음에 재검사해달라는 것, 또한 수중 또는 지하에 이미 매몰돼 버리는 그런 공사 등의 경우에 공사도급계약서에 조합의 입장에서 꼭 넣어야 할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권을 보면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할 경우에 자재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설치된 자재의 품질에 문제는 없는지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신품 여부, 제품의 검사, 재검사, 불합격된 자재,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에 대한 검사, 그리고 위 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공사비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 등은 착공 후 준공시까지 공사 전 기간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해 두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해드리는 게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1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되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31조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자재의 검사 1항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 신품이어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설계자가 중고품을 넣어야 될 경우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겠지만 대부분 신품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품질, 규격,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철근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덮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중고 녹선 철근을 넣었는지 아니면 철근 가닥을 5가닥을 넣어야 될 게 4가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해놔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해설을 달아놓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품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품질 규격 등이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리가 보통 확인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확인하였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이미 자재가 투입되어 건물 속으로 묻혀버린 거, 특히 지하층, 묻어버리고 1층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묻혀버린 자재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감리를 믿어도 되는가? 라는 점들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아까 보신 조항을 수정을 해드리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파란색 쪽이 주로 이제 수정인데 저는 이렇게 수정하라고 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원래 있던 내용 첫 번째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돼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이제 표준계약서에 있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파란색입니다. 감리는 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자재별로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하며 을에게 납품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납품 확인서 등 납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을로부터 받아 납품 확인서에 기재된 자재와 투입되는 자재가 동일한지 여부를 서명 달인하여 확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조합에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적었냐 하면 사진을 찍어두라. 그러면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짜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짜고 한 가닥만 제대로 딱 사진 찍어두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넣는다든지 5가닥 넣은 걸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4가닥만 넣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어두고 실제 5가닥이 되는지 신품이 되는지를 발주하는 회사가 발주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납품 확인서가 됐든 발주수가 됐든 그 가닥수가 그 밖에 다 들어갔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서명날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과 함께 초합 제출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빼먹는다든지 중고품을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몇 사람이 짜야 됩니까? 첫째, 시공사. 두 번째, 감리. 세 번째, 하도급 납품서. 뒤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공사감독관을 조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CM업체를 한다든지 그 사람까지 다 짜야만 이게 성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믿고 이렇게까지 조항을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조항입니다. 2항, 어른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데 감리가 검사할 때 감리 검사가 적정한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느냐가 이제 밑에 겁니다. 자, 2항 첫 번째 까만색은 그대로 넣고 파란색을 추가하는데 보겠습니다. 감리는 위 검사를 할 때에 사전에 검사 시행 일시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갑과 같이 검사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을 넣었는데 갑한테 그러니까 조합한테 언제 검사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뭐 귀찮게 뭐해. 감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바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조합장이 가시든 상근이사가 가시든 넣어가셔가지고 눈으로 한번 계속 앉아봐야 됩니다.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게 조합장님들이 보통 착공하고 나면 공사기간 중에 노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공사가 다 알아서 하고 감리가 알아서 하니까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좀 여유있게 있는 일이 있는데 이와 다르게 아침 출근 시부터 반나절 어떤 게 한나절씩 공사 현장에서 사시는 조합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 눈으로 확인해요. 예. 그분들은 진짜 이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시공사는 조합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자, 이거는 검사를 해가지고 이거 불합격이다 했더니만 무슨 이걸 불합격으로 합니까? 감리 이거 잘못됐다. 재검사해달라. 그러면 재검사할 때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리고 재검사해달라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앞에 있는 까만색 표준계약서에 제가 파란색으로 넣어놨습니다.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갑이 지정하는 기간에 재검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넣어 해주십시오 그러면 못 믿겠잖아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조합이 지정하는 기간에다가 재검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때 재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을 하되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재검사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재검사를 해보니까 맞더라. 그러면 시공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검사를 하도록 해주고 그때 만약에 적합한 자재라고 판단이 되면 조합이 그 비용을 물어주는 걸로. 그럼 조합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그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드려도 됩니다. 자재를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사항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사망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그러니까 불합격 통보를 했는데도 현장에 놔놓고 그 다음 공사를 안 해. 그럼 어떡합니까? 불합격 자재 현장 밖으로 끄집어 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로 합격된 자재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 차가 여러 개가 레미코 차량이 왔는데 딱 해보니까 이 차량의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안 맞아요. 예. 그 다음 이 차량은 맞아. 그러면 차 바꾸시키고 다음 걸로가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6항 을은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것. 조합이라는 게 재건축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립입니다.
조립을 요하는 자리가 있는 경우 감리에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중요합니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또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물속에 있는 건 끄집내, 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쭉 끄집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하에다가 공사한 다음에 덮어버리는 경우에 콘크리트 기둥을 만약에 했다. 그럼 하나를 깨부시면 되겠죠. 근데 지하는 깨부실 수가 없습니다. 워낙 공사 범위가 넓고, 그 다음 지하 다 덮어버리고 1층, 2층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를 깨부시면 그 공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하에 공사하는 경우는 공사 할 때 감리 참여,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리야 당연히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거니까 이렇게 바꾸십시오. 반드시 이때 뭐냐면 감리에 참여를 반드시 감 및 감리에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그리고 또 써요. 만약에 감 및 감리에 참여 없이 시공한 경우에는 갑은 해당 기성 부분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기성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 가지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넣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항 을이 1항부터 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셨을 적에는 갑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계약 금액을 증가시켜 줄 수도 있고 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그렇지만 제대로 하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늘어났어. 계약 금액도 늘어났어. 공사비가 더 들어가. 좀 어떻게 좀 싼 걸로 하려고 했더니 안 돼. 이럴 경우에 증가시켜 달라. 그 다음에 연장시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빠뜨리는 게 이미 공사를 해가지고 적급 품질, 중고품을 넣어가지고 덮어버린 경우는 공사비를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증가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게끔 조문이 되어 있어요. 깎을 때는 깎아주고 맞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항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해설을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지하공사의 경우에 무조건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지하를 덮은 다음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항을 기재하는 게 좋다. 이때 증가하는 것만 인정할 수가 없으며 감액도 가능하도록 증가는 할 수 없다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감액을 비율을 기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난 내용을 수정해서 제가 이 조항을 꼭 넣되 수정해서 다음과 같이 넣기를 권해드립니다. 보시면 까만색은 원래 거죠. 제2항부터 8항까지의 경우 계약 금액을 증가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특히 제7항의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을 감 및 감리에 참여 없이 을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한 경우에 일단 최소한 해당 공사비의 30%를 감하여 공사비를 정산한다.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비를 30% 깎겠다. 무조건. 추후 공사 부실, 그 다음에 저급자재 사용 등으로 공사비의 감액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감액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을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망에 따른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되고 아울러 해당 재검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하나여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 내에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묻어버렸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고 참여 없이 감리와 조합 사람이 참여 없이 무조건 공사를 하면 무조건 들어가는 공사비에 30% 깎, 70%밖에 안 주겠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질의권을 했다. 무조건 30% 깎아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투입돼 있는 자재, 투입된 양을 보니까 더 내려가더라.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다. 그래서 확인을 될 경우는 3배를
공제한다라고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부시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최소한 30%고 아니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럼 3배를 깎겠다. 그럼 시공사가 펄쩍 뛸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야? 이걸 안 하겠다는 건? 니네들이 제대로 한다면은 이거 넣자. 그래야만 우리가 순살자의 뭐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지 뭐 LH도 못 믿지 않느냐. 저건 다 빼먹고.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넣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고 안 넣겠다 그러면 니네들이 떳떳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떳떳하면 넣자라고 강력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26년간 2천여 건의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건설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까지 포함해서 강의 드린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